리포산이 몸의 노화를 막는다.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의 연구 작물입니다. 자연의학 중에 보기 드물게 한국에서 처방약으로 분류되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바로 리포산이다.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동네 슈퍼마켓에서부터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산화제인 리포산이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처방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인들은 건강증진과 항노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그럴 수 없게 되어 있는 항산화제가 리포산이다.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학계에 보고된 자료들을 토대로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로 리포산을 처방약으로 신청했고, 이를 한국의 식약청에 승인하면서 리포산이 치옥트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처방약으로 등재되었다. 거기에 더해 리포산을 통관 금지 품목으로까지 지정해 일반인들이 해외로부터 리포산을 들여오는 것도 막고 있어서 사실상 한국에서는 리포산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항산화제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리포산은 에너지 대사에 관계된 효소들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며 세포 내의 에너지 대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비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효소들의 보조인자가 아닌 단독으로도 항산화제로 작용해 세포 내 다른 항산화제의 재생과 리독스 조절에 관여한다. 이렇게 다양한 작용을 하는 리포산을 한국에서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로 한정하여 편협하게 사용하고 있다. 리포산의 다양한 작용을 이해하고 나면 이를 당뇨병 치료 보조제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규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리포산의 부작용을 염려해서라지만 사실상 일반인들이 항산화제로 사용하는 용량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드물다. 주사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지만 항산화제 목적으로 경구 투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부작용이 나타난다 해도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위장관 장애 정도일 뿐이어서 당뇨병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항산화 물질이 아니다.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고 정상적인 인체 대사 과정에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경구 투여 용량 아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건 아무래도 어색하다. 다만 당뇨병 환자에게 리포산이 투여되면 포도당 대사가 개선되면서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리포산이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치료제로 처방약 승인을 받는 것은 독일의 모습과 비슷하다. 독일 역시 정맥 주사용과 경구 투여용 리포산을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자연의학이 보편화되어 하나의 치료제로 의료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있는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의학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자연의학의 양리작용을 알지 못하고 부작용에만 더 친숙해 있는 편이다. 자연의학을 치료약의 범주에서 잘라내버린 미국적인 교육 환경에서 독일식
자연의학 처방약 분류는 난센스다. 의사들이 알아야 처방을 할 것이 아닌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처방약으로만 묶어두면 어쩌자는 건가? 의사들에게 리포산의 한 단면만을 교육하고 그에 따른 처방만 받아낸다는 것은 자연의학의 치유력을 축소하려는 것이고 의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인들에게는 건강증진 항노화를 목적으로 하는 항산화제로 시장에 내어놓고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보조제로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리포산이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치료제로 작동하는 원리도 결국 에너지 대사와 개선과 세포 내 항산화제 네트워크를 재생해낼 수 있는 리포산 고유의 항산화 작용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작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항염, 항암, 항노화에 이르는 넓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리포산을 당뇨병성 신경염 치료제로 묶어버리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현실을 하루빨리 탈피해 리포산인 지닌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이 잘 전달되어 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의료인들에 대한 정규 교육 과정 중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 또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한 리포산의 다양한 작용과 효과를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이를 처방약으로만 분류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리포산을 이해하는 소수의 의료인들과 리포산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들의 교육을 받은 의료인들만이 처방전을 내게 된다. 이는 의사들에게도 환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리포산이 어떤 물질이고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양리작용을 나타내고 어느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먼저 알려야 하고 그러한 양리작용을 바탕으로 질병치료와 예방효과에 대한 의학의 공감대가 생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포산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치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 자유롭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자연의학의 모습이 처량하다. 이제 볼모로 잡혀있는 리포산을 풀어라. 그래서 왜 리포산이 당뇨병 환자들을 돕고 왜 암 환자들이 리포산을 찾고 왜 비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리포산을 구하며 왜 항노화를 위해 리포산을 찾는지 의사와 환자가 모두 공부하게 하라. 그래야 의학이 살고 환자가 산다. 이 좋은 것들을 두고도 감추어진 비밀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인 제품들을 막아놓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안타깝다라는 건데요. 리포산이 암세포를 공격한다. 한국의 리포산이 치옥트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처방약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았더니 수십 가지 리포산이 제약회사마다의 브랜드를 달고 만들어지고 있었다. 생산 허가는 받았지만 유통되지 않고 있는 제품까지 합치면 1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리포산이 제약업계의 인기 품목이 되어 있었다.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치료제로 100여 가지 알파 리포산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보면 대단히 유명한 치료제처럼 보이는데 의사들에게나 환자들에게나 인지도는 극히 낮다. 비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리포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그 양리작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리포산은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 리포산 생산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리포산이 수행하는 기능들도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 외부에서 리포산을 보충해 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리포산은 크게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제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 에너지 대사 영역에서는 효소의 보조 인자로 들어가 포도당 대사 산물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들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항산화제로서는 물과 지방질에 모두 녹으면서 세포막에 있는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콕푀된 세포질에 있는 수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을 재생하는 원군의 역할을 한다. 리포산은 밀리몰 농도로 높게 존재하는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의 10배 이하인 마이크로몰 농도로 존재한다. 체내에서 항산화제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이 산화되면 이들에게 전자를 내어주고 항산화제로 복구시키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노트북 컴퓨터에 비교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배터리로 노트북을 돌리다가 배터리가 소진되어 갈 때 이를 재충전하는 휴대용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휴대용 배터리 그냥 없어도 된다는 건데, 그러나 급할 때는 필요하다 이 말인데, 리포산은 나이가 들면서 체내 생성량이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탄수 화물 지방 단백질을 연소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체지방 축적이 발생할 수 있다. 동물 실험에 이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도 리포산의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식욕 억제 가능성도 보고되었다. 이를 토대로 리포산의 비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리포산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연소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에 보조인자라는 사실만 참고하더라도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 보조제로 또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 리포산은 포도당 대사 개선 효과로 인해 당뇨병 환자들이 고용량에서 저혈당에 빠져들지 않도록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제재이기도 하다. 항노화 항산화제 오행 네트워크의 허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리포산의 기능은 시험관 실험실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부 미용에 좋다는 이야기가 번져나가면서 여성들의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있고 체지방 개선이라는 매력적인 효과 때문에 여성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리포산은 비타민 C처럼 체내에서 음량으로 전환하며 에너지 대사 또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배터리로 치면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며 세포 속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보면 된다. 리포산을 비타민 C 치료법과 결합시키면 항암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도 리포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량 전환에 있다. 리포산이 방전된 상태로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암세포 내에 남아있는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을 이용해서 충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암세포 속의 리독스가 양으로 기울게 된다. 비타민 C가 암세포 주위에서 산화되며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과산화수소와 산화 비타민 C가 암세포로 들어가 암세포를 타격하면 이미 리포산의 충전으로 양으로 기울어가던 암세포의 리독스가 극양으로 치달으며
암세포 개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미분화 상태의 초기 암세포에 리포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 항지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개선되고 네트워크 항산화제로 리독스를 조절하여 암세포의 분화도 유도할 수 있다. 리포산이 비타민 C와 같은 음양 항암제로 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리포산은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대사 조절 기능과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항노화, 항암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항산화제이다. 자, 어떤 리포산을 선택해야 하는가? 리포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비타민 C,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리포산에도 두 종류의 이성체가 존재한다. 비타민 C에는 L형과 R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인체가 이용하는 것은 L형의 비타민 C이고 R형은 사용되지 않는다. 천연 비타민 C이든 합성 비타민 C이든 둘 다 L형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C나 만들어져 나온 비타민 C나 그 성분의 차이가 없다. 한편 비타민 E에는 D형과 L형이 있고 이 중에 D형만이 비타민 E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합성 과정 중에 생체가 이용하는 것만 만들어지는 비타민 C와 달리 비타민 E는 생체가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 둘 다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차이가 없는 비타민 C와 달리 비타민 E는 천연과 합성 사이의 구성 성분의 차이가 존재한다. 천연 비타민 E는 D형만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합성 비타민 E는 D형과 L형이 섞여 있다. 이런 이유로 천연 비타민 E와 합성 비타민 E는 효과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면 합성 비타민 E를 1이라고 했을 때 천연 비타민 E의 효과는 1.45에 이른다. 따라서 비타민 E를 사용할 때는 합성을 피하고 천연 비타민 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리포산에도 두 종류의 리포산이 존재한다. 하나가 R이고 다른 하나는 S형이다. 이 중에서 R형이 인체 내에 존재하는 자연형이고 S형은 리포산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물질이다. R형과 S형이 공존하고 있을 때 이를 알파 리포산이라고 말한다. 리포산은 지방과 물에 모두 용해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세포막과 세포질을 넘나들며 다른 항산화제들과 상생하는 요긴한 역할을 한다. 혈액 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치매와 파킨슨 병과 같은 만성 소모성 뇌질환의 예방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리포산은 중추신경계의 글루타치온을 재생하는 역할도 한다. 생리학적 활성을 가지는 R형의 리포산은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의 상생, 유해산소와 자유기의 중화와 같은 항산화 작용 이외에 에너지 대사와도 관계가 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 내의 효소 복합체에 결합되어 있는 R형의 리포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들의 에너지 원인 ATP를 만들어내는 데도 관여한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리포산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리포산인 R형만으로 이루어진 R리포산과 R형과 S형이 함께 섞여 있는 알파 리포산이 있다. 아직 일반인들이나 의료인들에게 그 차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모두 알파 리포산으로 불리고 있지만 50%의 R형과 50%의 S형이 혼재하고 있는 리포산은 알파 리포산 R형만으로 이루어진 리포산은
R리포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R리포산을 R알파 리포산이라고 칭하여 줄여서 랄라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R형만을 분리해낸 리포산을 랄라 리포산으로 기억하고 R형과 S형이 함께 있는 것을 알파 리포산으로 기억하면 리포산 제제를 선택할 때 둘을 잘 구분해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군요.